이 채널의 운영 목적은 홍보, 수익 추구, 정보 공유의 3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8년 11월에 출고된 그랜저 IG 3.0 프리미엄 27,000km, 차량 가격은 2,690만원입니다. 중고차 기준으로 2,000만원이 넘는, 2,500만원이 넘는 예산은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00만원이 넘는 중고차는 새 차 같아야 된다 하는 생각에는 늘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신차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019년 그랜저 IG 가격표인데요. 프리미엄 등급 3,235만원에서 3.0 엔진이 260만원 옵션이니까 일단 이 기본만 해볼게요. 이 차가 어떤 옵션이 적용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만 하면 신차 가격이 약 3,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고차 가격이 2,690만원이니까 잔가율 77%. 생각보다 잔가율이 높죠. 그만큼 인기 모델이기 때문인데 그랜저의 위상을 중고차 시장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중고차를 2,690만원, 잔가율 77%, 저는 이런 차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보편적인 대다수의 분들은 그랜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고 판매량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솔직히 2만 킬로대 사고 이력 없고 그런 거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자, 차가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사고 내용은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진을 봐도 이력을 보아도 특별히 이것을 저 같은 사람한테 점검을 의뢰할 필요가 있으실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입장에서는 큰 비용을 쓰는 만큼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중고차는 확률을 줄여나가는, 어떤 확률이냐면 잘못 구매할 확률, 즉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작은 정보들을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나가서 좋은 구매로 이뤄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차량은 그 내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봤을 때 이 차는 거의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완벽한지 부산으로 저와 함께 출발하시겠습니다. 이 요즘 제가 열심히 타고 있는 자전거입니다. 2009년식 메리다 TFS 5000입니다. 비가 막 내리던 지금은 좀 잠깐 소강 상태네. 아무튼 요즘 날씨가 동남아같이 스콜성 소나기가 내리고 또 뭐 거짓말같이 날씨가 맑았다가 또 흐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을 가서 이제 고객님과 함께 차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 차를 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단지가 보이죠? 저기서 고객님 뵙기로 했는데 도착하셨나 모르겠다. 이곳은 오랜만에 오네요. 그거 계속 타셔도 되는데 사실 NF가 차가 NF TG 그 시절에 나왔던 차들이 잘 만들어가지고 편하고 좋거든요. 승차감도 좋고. 근데 집에서 이제 차도 오래되고 그러니까 아, 네네. 일단 보험 이력도 없고 완전 사고도 없고 그런 차니까 사실은 이제 정상적이라면 범버 도장 같은 것도 안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일단 범버도 직거기는 합니다. 도장도 안 들어갔고 약간 단차가 있네요 거기. 네, 약간 단차가 있네. 근데 이게 제소 단차가 있는 편이라서 이런 데도 단차가 살짝, 이거는 신차들이 단차가 잘 안 맞는 차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요런 데 간격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차도 보면 저는 제가 코나 그 전기차 사가지고 신차 이상한 차 가지고 교환 받았으니까 차를 완전히 막 네, 차 바꿨습니다. 잘 안 해주던데. 절대로 안 해줍니다. 명백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꿔준 겁니다. 그렇네요. 네네. 먼저 일단 외관 한번 둘러보면 일단은 이 차가 그래도 한 2년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통은 좀 많이 고속도로 많이 타고 혹은 험한길 다니면 요런데 이제
또 콤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콤보가 앞에 콤보가 많이, 제 차 스파크는 워낙 장거리를 많이 타가지고 앞에가 다 콤보가 돼 있어요. 물론 주행거리도 적은 차가 아니지만 그런 거 보면 아, 이 차가 예. 장거리 많이 탄 차인지 시내 많이 탄 차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차는 요런 데도 막 돌방 튀고 하거든요. 요런 데. 아, 예. 근데 이렇게 쭉 만져보고 해도 그런 거고 일단 도장이 안 들어갔어요. 차가 이 앞쪽으로는. 보면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요런 부분 틈을 쭉 이렇게 보면 아, 이 차가 수리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보통 뜨던 차들은 어떻게든 표가 나거든요. 그런데도 도장이 되면 요런데 끝 부분이 쉽게 말하면 뭉쳐요. 뭉치거나 이제 옷으로 보면 보풀 같은 게 남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문짝 뜯은 것도 요런데 열어보면 이제 요런데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뜯은 차들은 요런도 도장이 이렇게 틈새 같은 데는 완벽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손으로 만져봐도 알 수가 있고 어느 정도는. 여기는 터치업을 했네요. 예. 문콕이 있어가지고 터치업을 제가 볼 때는 상품화 과정에서 했을 겁니다. 이 매입을 할 때 상품화 과정에서 했을 거고, 당연히 뭐 성능이야 이런 거는 뭐 교환한 거를 교환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도 끝에 뭔지 모르지만 여기 터치업을 해놨거든요. 예, 그러네요. 예. 근데 이렇게 소소하게는 없는 차는 없죠. 여기도 약간 단차가 이쪽으로 좀 들어갔죠. 범버가 요 안으로 보면 단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보면 자, 여기가 끓겠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뭔가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들어갔을 수 있죠. 여기 좀 들어갔잖아요, 그지? 여기 안쪽이, 그지? 아, 예. 들어가 보면 예. 여기 안이 여기 밑에가 들어갔거든. 좀 예, 그쵸. 들어갔네요. 아, 이쪽에 어디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범버가 뜯기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뜯고 그냥. 예. 요런 데도 괜찮고, 일단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휠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 연식 대비는 깨끗합니다. 보통 이쪽 휠을 제일 많이 해먹거든요. 운전석 앞쪽. 왜냐면 이쪽으로 붙일 때, 주차할 때 이쪽으로 많이 붙이니까. 예. 그 다음에 타이어는 보자. 출고 타이어네요. 몇 년? 18년 20주. 그러니까 그대로 네, 출고 타이어. 제가 다 체크해 드릴게요. 일단 육안으로 볼 때는 어디 도장이 있거나 수리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본격적으로. 예. 일단 한번 장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봐 드리겠습니다. 5mm 남았거든요. 5mm 같으면 7mm 정도가 100%라고 봤을 때 5mm 같으면 60에서 70%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행을 하기 전에 일단 이런데 타이어 면을 이렇게 쭉 보면 뭐. 네네, 이렇게 만져봐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이쪽 안쪽 편마모가 있다거나 그렇진 않은데, 이 보면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타이어 요 끝부분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오돌도돌해서 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치? 여기가 예.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예. 타이어가 어느 정도 횡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횡력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횡력을 좀 받았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타이어가 약간은 아주 정수 얌전하고 정숙주행을 한 타이어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런 타이어는 오래돼 가지고 지금 쉽게 말하면 기름기 빠져 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건조 현상이 생긴 거거든요. 나중에 다른 타이어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현상은 일반적이긴 하나, 타이어가 운전을 평균 이상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너무 정속주행이나 얌전 운전을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평균 이상의 어떤 가혹주행까지는 아니고, 쉽게 말하면 막 홀치고 다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 이상의 이제 속력을 내고 다니면서 탄 분 같습니다. 타이어 상태를 보니까. 물론 뜯기거나 정말 타이어 험하게 쓰는 사람들은 뭐 뜯겨 나가고 하거든요. 저희 같이 그런 사람들은. 그렇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로터를 봐도 알 수 있는데, 잠깐만요. 브레이크 앞 패드는 한 50% 정도 남았고요. 네, 한 50%, 네, 한 50%, 60%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도 보면 이렇게 막 굽혀, 이런 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차를 험하게 모는 건 밟으면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표시가 나요. 변형이 오는 거죠. 변형을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 모르고 시운전을 해봐야 되지만, 이렇게 좀 브레이크가 패드가 이제 열을 먹고 패드와 로터가 열을 먹고 한번 굽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굽힌 흔적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차를 험하게 썼다 이 정도까지는 당연히 그럴 주행거리가 아니지만, 근데 신차라도 그렇게 굽히거나 할 수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타이어는 약간의 타이어 재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이제 그런 조금 저쪽이 좀 그런 성향은 살짝은 보입니다. 뒷타이어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와보시겠습니까? 보세요. 뒷타이어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쵸? 여기는 깨끗하네요. 예, 뒷타이어는 이렇게 약간의 그 저기 불규칙적인 그런 스크래치 같은 게 없죠, 그죠? 이런 데 보면. 예. 그러니까 앞쪽 타이어는 약간의 횡력을 받았어요. 당연히 앞쪽은 횡력을 좀 받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운전 습관은 평균 이상의 어느 정도 횡속력을 좀 쉽게 말하면 3.0을 골랐을 때 명확하게 3.0을 고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 답답한 거 운전 싫어한다. 운전 답답하게 하기 싫어한다. 3.0, 만약에 이 3.0 차 신차 가격이면 운전 살살 하시는 분이면 하이브리드를 샀겠죠. 그런 것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뒷타이어는 덜 따랐잖아요, 그죠? 거의 이 정도면 80% 90%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시는 도막 측정기 맨날 보던,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사실 이거 없어도 어느 정도 수리가 됐다 안 했다는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이제 타인한테 보여드리기,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좋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이 차는 지금 7은 없어요. 그죠? 이 정도가 순정 7이에요. 보통 현대기아 차들, 국산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 대부분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 현격이 차이가 난다면 그게 이제 바로 보이는 거죠. 수리했구나. 보통 이런 하단부들에 많이 수리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많이 긁어 먹으니까 이렇게 도장의 편차는 있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정상적으로 차가 출고 그대로 상태구나. 그쵸?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고, 보통 보면 판금된 차들은 명확하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장이라는 게. 그쵸? 자,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데도 봐야 돼. 수리된 차들은 그러면 수리가 됐다면 안쪽까지 됐느냐, 아니면 이쪽에 쉽게 말하면 그 골격 쪽에 도장을 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골격 쪽에 도장이 됐단 말은 수리 범위가 생각보다는 넓을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차는 순정이에요. 원래 내측 도장이 얇아요. 안쪽에는 얇죠? 예, 원래 안쪽이 얇습니다. 그쵸? 뒤쪽에도 완벽히 자기 도장입니다. 보통 여기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칠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데 판금을 많이 해요. 그죠? 예. 판금하면 칠이 이런데 두껍게 나요. 여기 버티 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그렇고 여기도 요거 가지고 보면 여기도 뜯은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범퍼를 뜯지 않았어요. 보통 수리하면 여기 뜯어가지고 뭐 수리하지 않겠습니까? 뜯지는 않았어요. 순정입니다. 이런 데도 피스도 풀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데도 그렇고. 아무도 손을 안 댄 거네. 네,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뭐 차가 2천 얼마, 2,500만 원 넘는데 그 값어치를 해야 되겠죠. 그쵸? 여기도 정상이고 정상이고 네, 정상이죠. 정상이에요. 감사합니다. 정상이죠. 그런데 대부분 뭐 다 수리한 거 100%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오네. 네,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상이죠. 그러니까 이 차는 손을 탄 차는 아닙니다. 완벽하게 자기 출고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는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GDI는 구조적으로 카본, 쉽게 말하면 또 육안으로 한번 볼게요. 현대차는 수리한 게 어렵게 보이지 않아요. 바로 보여요. 그런 데 있으면 뜯은 흔적이 보이고, 어떻게 좀 지능적으로 보면 여기 풀었다가 다시 칠해 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안 네. 됐어요. 이렇게 보면 실들이 현대차는 수리한 차들은 표시가 좀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좀 디테일하게 보면 돼요. 이렇게 안에 예. 이렇게 봐도 페인트 칠 날린 데나 혹은 그런 게 보여요. 페인트 칠하면서. 네네, 다 날려 들어간 게 보여요. 이런 데 보면 이게 다 순정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든 사람이 손을 댄 거는 표시가 나요. 이런 것도 다 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쇽타워 이런 것도 이제 수리한 거는 이렇게 실런트가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헷갈린다면 반대쪽. 그래도 헷갈린다 다른 차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면 보다 보면 모를 때가 있거든요. 아, 이거 헷갈린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다음 앞쪽 사고난 거는 이런 데도 봐도 뭔가 조금 이 뭔가 체결이 한번 풀렸다가 됐다거나 뭔가 부스러기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죠. 차는 괜찮고, 자, 육안으로 봤을 때 뭐 사실 물 먹은 차들도 이렇게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침수. 근데 침수가 생각해 보시면 그냥 뭐 사람들이 봐서 아이고 침수차다 하고 알게 팔겠습니까? 다 단도로 해가지고 팔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시는 좀 나긴 납니다. 흔적이 좀. 네, 흔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사고는 없습니다. 차가 사고는 없고,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도 짚고 이쪽으로 와 보시겠습니까? 자, 라디에이터도 순정은 이렇게 다 저런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출고 상태는. 예. 물론 그거 가지고만 보는 건 아니지만. 저기 원래 뭐가 요 앞에 요 플라스틱 요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 상태로 좀. 네네네. 저거는 사양에 따라서, 어떤 사양에 따라서 뭐 어떤 라인들이 더 추가되고 말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이제 엔진 라인업이나 사양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라디에이터가 이 차에만, 이 엔진 스펙에만 쓰이는 게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브라켓 같은 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참, 이거는 왜 비닐로 덮어놨습니까? 그건 원래 처음에 나올 때 비닐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처음 출고될 때 이렇게 비닐로 나오고, 이제 그게 나중에 그거 하면서, 이런 거는 뭐냐면 그거예요. 물이 아니고, 처음에 상품화하면서 여기도 있죠. 광택 액 같은 걸 뿌려놓은 겁니다. 엔진 여기다가. 예, 한번 세척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다 묻어 있지 않습니까? 자, 브레이크 액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맑고 투명하죠. 이런 것도 상태가 좋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어디 뜯거나 한 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저기 드라이브 트레인 조인트나 이런 부분도 부추나 이런 것도 건강해 보이고, 이게 다 고무 제품이잖아요. 예. 고무 제품이기 때문에 안에 이제 벤진룸 안에는 고무 제품이 많은데, 보면 다 이런 식의, 쉽게 말하면 탄성을 가져야 돼요. 고무가 지금 보면 저런 것도 지금 벨트도 건강하죠. 그러니까 이게 오래되면 될수록 경화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갈라지고 부해지고, 예. 그렇죠? 그리고 자, 이쪽을 이제 프론트 케이스라고 합니다. 엔진의 앞쪽 카바다라고, 이쪽이 쉽게 말하면 엔진의 앞쪽이거든요. 예. 풀리들이 있는 쪽. 프론트 케이스들이 V6나 V8도 마찬가지지만, 엔진이 오래되면 여기 예. 안에 여기 보면 워터 펌프 걸려 있고, 예. 그 다음 메인 풀리 걸려 있고 이렇거든요. 그 다음 여기 안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 이런 기밀들을 해주는 리데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부속들, 엔진 모든 엔진 똑같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런 헤드 잠바 가스켓, 이런 잠바 가스켓이 현대차들은 이렇게 정비하기가 좋게 비교적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이렇게 신품이 이런데 보통 이런 데서 삐질 특히 열을 많이 먹는 안쪽 내측 실린더 이런 부분에서는, 이 차는 V6 구조지만 후륜 구동이라든지 그런 안쪽에서부터, 보통 열 많은 데서부터, 쿨링이 좀 덜 되는 데서부터 새기 시작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냉각수. 엔진은 처음에 첫 번째 엔진 오일이 중요하겠죠. 이 차는 특히 그렇습니다. 보세요. 자, 지금 엔진 오일이 적어요. 그쵸? 예. 로우보다 밑에 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쵸? 이 차에 아주 고질적인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자, 엔진 오일 적죠, 그죠? 확실히 적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보면 색깔이, 엔진 오일 색깔이 보면 한 5,000km 내외 탔지 않았을까, 혹은 그 이상 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엔진 오일이 로우보다 밑에 가 있죠? 생각을 해보시면, 엔진 오일을 주입할 때는 보통 3분의 2 이상 정도는, 혹은 F3 가까이 맞추거든요. 예. 특히나 이 엔진은 엔진 오일 소모가 있는 이슈가 있는 엔진이라서 예. F3에 가까이 맞춰요. 그냥 한 5,000km 쓰고 이렇게 줄었다? 만약에 10,000km를 탔자 쳐도 이렇게 주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1,000km에 1리터? 그럼 완전 고성능 차들, 그런 차들은 그럴 수 있죠. 자, 엔진 오일이 준다 하는 말은, 엔진 오일이 준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피스톤에 실린더하고 피스톤을 압축하는 그 기밀을 해주는 피스톤 링이 있단 말이에요. 예. 링이 보통 보통 3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차는 그 링 간극이 좀 벌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압축을 하면 압축가스가 밑으로 실린더로 타고 내려와서 엔진 오일이랑 섞이고 해서, 디젤 차들은 엔진 오일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어요. 연료하고 그 연소가스가 섞여 나오는, 그것 때문에 엔진 오일이 증가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이 차는 제가 볼 때는 엔진 오일이 연소되는 거예요, 이거는. 엔진 오일이 왜 없어지나 생각해요. 엔진 오일이 타는 거거든요. 엔진 오일이 연소가 되는 거예요. 소실에 달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단 말은 어떤 피스톤이 깎이거나 피스톤 링이 깎이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기술적인 접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돼. 엔진 오일이 왜 줄지? 근데 이렇게 보면 건강해요. 슬러지도 많이 없고, 그쵸? 수분도 안 보이고. 근데 왜 엔진 오일이 줄었지? 이건 합리적으로, 물론 이 차가 엔진 보증이 남긴 해. 이게 정확하게 엔진 오일 체크할 때는 정확하게 밀어놓고, 아까는 제가 볼 때 덜 꽂혀 있었나 봐요. 아, 계속 꽂혀 있었습니까?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잠깐만요. 조금 다시 찍어놨다가 놀래라. 그 다음에 요걸 OCV 밸브라고 해서 유압으로 오일 컨트롤 밸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그 장치들이 많이 달려가지고 복잡 다단해졌어요. 너무 복잡해지. 네. 가면 갈수록. 다행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덜 꽂혀 있었다. 왜냐면 아까는 분명히 적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엔진 오일은 레벨은 정상이에요. 다행이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차가 신차니까 27,000km니까. 소나타 저것도
소소한 거 이거는 제가 다 갈았거든요. 정비는 기본적으로 공구를 다루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는 엔지니어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설계하고 역학, 뭐 연력학, 동력학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설계하고. 그러니까 정비는 말 그대로 공구를 다루는 거거든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럼 이런 거를 잘 뜯고 보면, 그래서 이런 게 체결. 정비는 기본은 분해, 조립, 체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걸 무리하지 않게 규정 토크로 잘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체결이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정비를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체결이 잘 되어 있는지, 혹은 요 재료들이 파손이나 변형이나 산화가 되었는지, 사갔는지, 그런 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은 이런 전자제어를 요즘에는 다 전자제어이기 때문에 진단으로 알 수 있잖아요. 코드가 뜨면 무슨 코드가 떴다? 무슨 코드가 왜 떴을까? 단락이 된 건가? 아니면 단락은 안 되어 있고 문제는 없는데, 혹은 뭐 어떤 유압 때문에 문제인가? 엔진오일이 부족해서 뭔가 어디서 유압이 생기지 않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물리적으로 뭔가 어디 간섭이 생겼거나, 뭐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정비는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당연히 여기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얘는 냉간시에 이 실린더 블럭 안에 냉각수가 들어가 있어요. 열이 올리면 팽창을 해가지고 넘어오죠, 압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냉간시에는 정확하게는 이것만 보고 리저브통에 부족하다고 해서 냉각수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다릅니다. 자, 냉각수의 양이 있단 말이에요. 실린더 블럭을 채우고 이 라인을 채우고 나서 설계해 놓은 대로 해가지고 최초 공단에서 만들었을 때, 설계해 놓은 정량을 넣었을 때 냉각수가 보통 냉간시에는 이 정도로 넘어와서 이 정도 양이고, 열간시에는 또 다를 수 있겠죠. 열간시, 냉간시를 고려해 가지고 이걸 만들었을 거거든요. 그쵸?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냉간시에도 저기 보조 탱크가 로고보다 밑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냉각수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냉각수가 적게 들어갔다는 말은 쿨링 능력하고도 관계가 있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각수 리저브통이 부족하다? 이거 뭐 채우면 되지. 냉각수 양이 보조통에 냉각수가 좀 부족하네요. 냉각수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전에 왜 냉각수가 부족할까 먼저 생각해봐요. 길에서 냉각수가 부족하면 기본적으로 어디 새는지를 봐야 돼요. 냉각수가 어디 새나? 이건부터 봐야 됩니다. 요쪽에 어디 워터펌프 쪽에서 뭔가 새나? 세벌의 차들은 냉각수 많이 새거든요. 실이, 예. 요런 것도 중요해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 목까지 들어있지 않고 이렇게 만졌을 때 이렇게 거의 목까지 들어있지 않고 안 보이잖아요. 정말 냉각수가 어디 새든지 헤드가 안 좋든지 거기다 색깔까지 안 좋다. 그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거 한번 안 열어보고 차 사는 사람 대부분이잖아. 진짜입니다. 이 녹물 있는 가득 찬 차 천재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에어찬 소리도 안 들리고, 여기 보면 만져보면 막 울컥울컥 소리 나는 차들 많이 있거든요. 에어차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차들은 그만큼 냉각수 관리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죠. 꼭 100% 문제라기보다는. 중고차가, 이건 새 차에 가까우니까 그렇지만 중고차들 대부분이 부정하시는 사실이나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저 냉각계통 있잖아요. 냉각계통. 냉각계통은 무조건 요 라인이 엔진에 열을 식혀가지고 들어오는 인라인이거든요. 밑으로는 당연히 라디에이터가 열이 식어가지고 밑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오래되면 열을 먹어가지고 라디에이터, 냉각 라인부터 삭습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는 10만 킬로 정도 되면 사실은 우리가 안 뜯어보니까 그렇지, 뭐 정비한다고 라디에이터 뜯잖아요. 그러면 정비소에서 단골로 하는 말이 라디에이터 갈아야 되겠네, 사갔다. 그런 얘기는 좀 오래된 차 타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도 정비하다가 뜯었다 보면 그래. 그래도 현대차라고 이렇게 공간이 인사이드 멤버하고 폴리하고 멀잖아요. 공구가 들어가잖아요. 수입차들 렉서스 같은 경우, ES 같은 경우는 붙어 있어요. 엔진 내려요. 근데 엔진 내리는 거, 보통 일 잘하는 사람들은 엔진 내리는 게 작업이 편해요. 왜냐면 엔진 내리면 작업하기가 편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더 빠른 방법이라. 엔진을
내리는 게 사실은 합리적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오케이. 보시면은 딱 정량이다, 그죠? 예, 그런 딱 정량이네, 그죠? 예, 자, 이게 색깔이 투명하지 않게 약간 브라운으로 샤너가 됐잖아요. 예, 자, 그렇단 말은 최소 5,000km 정도 탔을 거거든요. 예. 그럼 이 정도를 유지한다는 건 이 차는 블럭에서 예. 오일을 먹는 차는 아니라는 걸 단정합니다. 근데 아까처럼 엔진 오일이 밑에 찍혔다. 아까 뭐 덜 꽂혀서 그렇겠지만 그러면 바로 패스해야죠. 근데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많습니까? 많습니다. 제가 그랜저 IG HG 영상들 보면 5대씩 왜 보겠습니까? 아까 이제 중요한 거 봤으니까 예. 사장님 아직 보고 현장 안 된다. 아까처럼 안 된다 하더라 아닙니까? 진짜 싫어. 잠깐 차에. 잠깐만요. 안 해주시려고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근데 차 사러 왔는데도. 그러니까 저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렇게 뭐 볼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차는 일단 MDP에서 소리는 안 나네. 아, NDP에서도 또. 예, 막 끄덕끄덕합니다. 커플링 소리 나고 그 다음에 오무기와 이제 스티어링 기어가 유격이 생겨가지고 부트 터지고 그리스 빠지고 이러면 소리 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 있고. 그런 쪽은 일반 부품으로 해가지고. 아 그쵸. 일단 뭐 다 AS가 되죠. 일단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 핸들 열선 잘 되고요. 응따 됩니까? 제까지 잘 되거든요. 좀 더 나중에 저 지켜보세요. 예. 일단 후방 카메라 문제가 없고 화질 좋아졌네. 이게 소소하게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있어요. 연식 변경이 되면. 아, 예, 따뜻하네. 아, 예, 그치. 자, 다시 통풍으로 하고 60도까지 오릅니다. 60도 이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냉각수는 대충 90도 내외거든요. 냉각수 온도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가 얼마 안 되더라도 좀 지저분한 차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그런데 봐도 그렇고 대시보드도 깨끗한 편이고, 그쵸?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런 데도 크게 키스 없고 차는 깨끗하네요. 구매할 만한데 거리낌이 있다는 전혀 뭐 그런 차는 아닙니다.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팅크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건 아닙니다. 야, 그래서 그냥 바닥에 전자차가 앉아. 옵션이 좋다, 그지? 뭐 이런 거 문제 없고, 예, 차는 괜찮네요. 나중에 트렁크만 확인해보고 예. 시트 내장재 이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있다는 거 지금. 아, 엔진 부족하다.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전방 썬팅, 그러니까 앞에 전방 시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 차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거리 고속주행 많이 하면 예. 미세하게 이제 스크래치, 앞유리 스크래치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뭐 예. 돌이 튄다든지.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저는 싫어하는데, 그런 거를 유리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일단 손이 많이 안 탔어요. 일단 2만 킬로라서 손이 많이 안 탔다는 것보다 그냥 손이 많이 안 탔어요. 엄청 손 많이 탄 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차를 보다 보면. 2만 킬로를 아, 타더라고. 그럼요. 뭐 차는 괜찮습니다. 이런 데 보면 시트도 해진데 크게 없고 진동파가 느껴지거든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그 약간 부조가 있는 차나 혹은 그 피스톤 실럽이나 오일 소모가 있는 차들은 좀 거칠어요. 확실히 TGC들보다 안 안락합니다. 이게 옛날로 보면 소나타하고 비슷한 어떤 뭐랄까 포지셔닝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좀 더 안락하기를 원하면 제네시스 좀 상급 모델 그 정도 되면 방음이나 MVH 쪽이 굉장히 많이 좀 좋아지고, 예. 그러니까 요즘의 그랜저에서는 이런 안락감 이런 거는 소음, 특히 하부 소음이 예. 옛날 차, 저는 NF 소나타가 하부 소음이 굉장히 차음이 잘 돼 있는 차거든요. 예. 나중에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가 바퀴도 더 커지고, 예. NF 옛날 차들보다. 예. 그래서 그런지 타이어는 타이어가 커지고 넓어질수록 타이어 소음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거 잘 모르시는데, 보세요. 하부 소음이 좀 들어오는 편이잖아요. 타이어 소음이 좀 더 타면
차 타이어 소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다행이다. 차 볼 때 비가 안 와서. 아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도 비 온다던데.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오던데, 그지? 차는 뭐 좋네. 이게 예. 평균적인 매물보다 차가 더 정숙한 편입니다. 오히려 아 그렇습니까? 차 상태 좋아요. 타이어가 예. 편마모가 있거나 혹은 타이어가 잘못 따르면 타이어 굉장히 시끄러워지거든요. 예. 그런 게 없어서 좋네요. 야, 이 차는 머플러 녹이 없네. 머플러가 안사가 내리는 차들이 없거든요, 현대차. 예. 머플러가 새 거네. 일단 뒤에 보면 안으로 들어오세요. 말씀드린 대로 범버 같은 것도 지금 아예 다 지거거든요. 키도 다시 살아있고 그런 것도 보면 예. 그거 한 거 없어요. 요 뒤에 백 판넬 같은 경우도 괜찮고 뭐 이거 보시면 담배 피우기 태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킹 해놓은 거 있죠. 마킹이 이제 제조 공장에서 이렇게 마킹 해놓는 거고요. 그리고 차가 이제 당연히 물에 담기거나 이 차는 여기 인근에서 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주행거리 연식되면 요 끄트머리나 요런 그 체결부 이런 데 약간씩 무식들이 살짝씩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얘들은 완전 완벽하네. 이 정도면 진짜 완벽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부식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IG 오면서 언더 코팅도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막 어디 넘어다니면서 막 많이 끄게 먹거든요. 여기 슥슥. 예. 근데 그런 것도 괜찮고, 등속 조인트도 지금 보면 깨끗하죠. 그 다음에 오목이와 저기 저 끝에 타이로드 핸드 저런 것도 그거 마킹 돼 있죠. 예. 녹색으로 마킹 돼. 요런 것도 이제 서브 프레임 요런 것도 멤버 볼트 이런 것도 다 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은 저기 블럭 보이시죠? 저 블럭, 예, 예. 저기 블럭이거든요. 예. 저 블럭도 지금 오일 비치거나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완전히 새 거고. 여기 뭐 오목이야, 여기 모비스 오목이야, 보이죠? 알루미늄 밑에. 요겁니까? 예, 바로 그게 오목이야거든요. 아. 오목이야도 터진 거 없고, 저거 보통 제일 많이 받고. 오목이야 뭐 국산도 요즘 비싸요. 그 다음에 여기 미미 마운트 부싱도 좋고, 그쵸? 완전 새 거네, 차가. 아예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네, 차가. 여기 보면 엔진 그 뭡니까, 오일팬. 아, 오일팬도 하나도, 올펜 여기 붙어 있네. 예, 실 가스켓도 완전 새 거 그대로고, 그죠? 가 있어가지고 검댕이를 거르는 게 아닙니다. 속매는 일산화탄소를 그 뭡니까, 팔라디움, 로디움, 또 하나가 뭐지, 백금. 아, 백금 쳤네. 예, 그래서 그걸 뭐라나, 아무튼 세계 기금속이 중화시키는 거거든요. 산화시키는 거거든요.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원래 배기가스가 연소가 되면 일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산화탄소로 바꿔가지고 일산화탄소하고 수소가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게 촉매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은 이 부분이, 이거는 녹입니다. 녹. 검댕이가 지금 많지는 않아요. 이건 녹입니다. 녹. 녹이구나. 예. 건등이 아니고. 예. 근데 검댕이 나와요. GDI도.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잘 열리는지.
출고를 했습니다. 오늘 그랜저는 사실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완전 신차 그대로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그 템포럴 킷이 없어서 그 부분은 추가로 주문해서 나중에 받기로 했고요. 오늘 고객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반가웠고 이렇게 같이 차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정말 좋은 차 구입을 축하드립니다. 부산도 비가 오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